2022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또 가장 재미있는 제가 본 축구 경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번 역대급 월드컵 결승전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우승 메시가 이제 차지했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개인적인 소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본 결승전들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75분까지는 가장 시시한 월드컵 결승전 되는 줄 네. 알았거든요. 근데 75분 이후에 굉장히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이 전개가 되면서 거면서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왜 배당률이 이렇게 네. 팽팽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재미있었던 결승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데미르 메시가 장식을 해가지고 예. 더 무언가 하나가 완결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 조금 이제 네. 각본이 있는 정말 드라마, 각본이 없는 드라마인데 있는 드라마 같았다. 네. 운명적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아르헨티나 팬들은 이 메시 선수가 이제 마라도나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라도나를 넘어서는 그 역사를 만들길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을 했을 때 이제 마라도나의 우승을 오마주하는 이런 또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예. 거기다가 뭐 마라도나가 이제 고인이 된 지 얼마 예.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딱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우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대 월드컵을 살펴보면 좀 신중한 경기들도 많았고, 또 많은 팀들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대만큼의 재미를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정말 이번 월드컵은 모든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3대3 스코어도 그렇고요. 또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였죠, 말씀대로. 이 경기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선발 명단부터 그 아르헨티나가 조금 지략 대결에서 좀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프랑스는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도리어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지루, 추아메니, 그리고 테오가 전부 다 선발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무리가 아니었나. 결국에 이 세 선수 다 폼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반면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디마리아가 선발로 나올 거라는 아르헨티나 언론들의 예상이 맞긴 맞았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윙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왜냐면은 디마리아는 왼발잡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른쪽 윙에서 계속 뛰는 선수였고, 뭐 예상도 그랬고, 또 이제 처음에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 예상 포메이션에도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걸로 나왔었는데, 예상 외로 왼쪽 윙으로 내보냈고, 이게 아주 그냥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스칼로니 감독이 또다시 전술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 맞춤형 전술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맞춤형 전술을 쓴다고 했을 때도 많은 또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네덜란드전처럼 은바페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가 3백이기도 하니까 5백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3백 쓰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예상까지 깼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디마리아가 덴벨레와 쿤데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그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약간 좀 디마리아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좀 쓰리톱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 메시가 솔직히 말하면 톱처럼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몰리나는 탈리아피코가 도리어 더 올라가고, 몰리나가 조금 더 내려오면서 데폴도 약간 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오면서 오른쪽 구역을 상당히 수비를 해줬거든요. 은바페를 좀 막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그가 이전 경기들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 위주로, 그래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41.3%, 반면 오른쪽은 32.6%. 약간 조금 변칙적으로 가져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완전 정반대로 가져가면서 프랑스를 흔들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까지 못 나왔던 거긴 하지만, 히든 카드를 마치 이제 꺼내는 것 마냥 상대가 최근 4강이나 8강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펼치면서 정말 아르헨티나가 변화무쌍한 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마리아 하면 결승전의 사나이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올림픽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었었고요. 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선사했었고, 또 이제 그 피날리시마에서도 골을 넣었었고,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디마리아가 복귀했을 때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선발이지 이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64분을 뛰면서 그 동안은 정말 진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일단 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첫 골에도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두 번째 골까지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27번의 패스 중에 26번을 성공시키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돌파 자체가 사실은 쿤데를 완전히 뭐 이리저리 뭐 거의 농락하다시피 했던 그 모습에다가 덴벨레가 얼빠져가지고 파울하는 그 돌파에만 인상적이었는데,
패스까지 완벽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패스 성공률이 96.3%였고요. 또 이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7회였고요. 드리블 돌파도 4회 성공시켰고, 찬스 메이킹도 3회. 말 그대로 뭐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페널티 아크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거기 커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라비오가 이 경기에서 지나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반면에 추아메니는 또 지나치게 내려와가지고 더블 볼란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양쪽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중앙이 텅 비었고 그렇죠. 거기를 이제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공략을 했었거든요. 왼쪽이 프랑스의 히트맵인 건데 히트맵 보면은 저기 위험 지역들이 완전히 텅 비어 있잖아요. 예, 예. 반면 이제 프랑스의 아르헨티나는 꽉 차 있고요. 히트맵 자체가. 사실은 그리즈만, 추아메니, 라비오 이 미드필드 라인이 대회 내내 잘 작동을 했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유독 아르헨티나와의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더라.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간격이 멀다 보니까 그리즈만, 라비오, 추아메니에 함께 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전혀 없고 따로 노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네. 프랑스가 또 힘을 전혀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은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했었거든요. 프랑스가 전반전에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요. 네.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점유율도 6대4였고요, 전반전은. 말 그대로 이 경기는 전반전은 그냥 이보다 시시한 전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시시했던 경기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예, 이번 대회 들어서 프랑스가 가장 무기력한 경기를 했고 반대로 네. 아르헨티나는 가장 좋은 경기를 하면서 네. 이거 그냥 아르헨티나 우승이구나 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뭐 여기에는 당연히 디마리아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디마리아가 뛰었던 64분까지는 프랑스가 이때까지도 슈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64분경에 디마리아를 빼고 아쿠냐를 넣었는데요. 프랑스가 상당히 뭐 이른 시간에 이제 교체 카드를 썼었거든요. 일단 뭐 41분경에 지루하고 덴벨레를 빼고 튀랑하고 무아니를 넣었었고요. 또 그 다음에 71분경에는 테오를 빼고 카마빈가 그리고 그리즈만을 빼고 코망을 넣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4-4-2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잘 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무아니 같은 경우는 13회 골 경합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2006년에 가투소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에서 17회 기록한 이래로 결승전에선 최다 볼 경합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튀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의 그 추격하는 골 자체가 은바페가 패스를 찔러줬을 때 무아니가 원래 오타멘디 뒤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타멘디보다 먼저 볼을 잡으면서 이제 파울을 네. 얻어낸 거를 이제 은바페가 페널티킥으로 골 넣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도 코망이 가로채가지고 패스를 네. 준 거를 라비오가 측면으로 내줬고 이제 은바페와 티랑이 2대1 패스를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은바페가 환상적인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죠. 결국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 동점골을 다 만드는 과정 속에 기여를 했다. 네. 충분히 대상 감독의 선발 전략은 좀 아쉬웠지만 네. 용병술이나 교체 대응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선수들이 지친 게 보였었거든요. 지친 게 보였는데도 교체 카드를 한 장밖에 쓰지 않고 있었어요. 디마리아밖에. 그러니까 예. 중원 쪽에서 특히 지친 선수들이 있었는데 특히 데폴은 이 경기에서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인 게 보였는데도 교체 카드를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71분경에 교체 카드를 쓰고 나서는 슈팅 숫자에서도 6대3으로 프랑스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거였거든요. 결국에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 들어서야 이제 아르헨티나도 체력적인 보강을 하게 됐고 또 얘기하신 대로 선수 교체를 하니까 또 아르헨티나가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장전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일단은 몰리나를 빼고 몬티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분경에 데파울을 빼고 파레데스를 넣었고 또 이제 알바레스를 빼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넣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적중을 했었습니다. 일단 다시 아르헨티나가 리드하는 골을 넣었을 때 파레데스가 패스를 줬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몬티엘이 길게 롱패스를 준 거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뒤로 패스를 주고 메시가 패스 준 거를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찔러준 거를 거기서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슈팅하고 골키퍼가 막았으나 이제 예. 메시가 밀어 넣었는데요. 근데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긴 했거든요. 예, 위협적이긴 하더라고요. 이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문제는 진짜 이 망할 놈의 결정력.
이 경기에서도 빅찬스를 2번이나 놓쳤고요. 예. 그리고 슈팅 4회 시도해가지고 유효 슈팅은 딱 한 번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도 0.59골이었으면 한 골 넣어줬어야 되는데 골을 예. 못 넣었죠. 어찌됐거나 뭐 라우타로가 그래도 뭐 이번 대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기 나와서 그래도 힘을 보탰다. 예.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는 은바페가 있었죠. 예. 3대 결에서 사실 이제 연장전이기도 하고 이대로 이제 메시의 골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은바페가 본인이 슈팅 때린 게 이제 하필이면 몬티엘 팔 맞고 예.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면서 또 케인과는 다르게 두 번째 키커로 또 나섰는데도 예. 차분하게 넣더라고요. 예, 정말 강심장인 모습을 보여줬고 예.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뭐 네. 선방당할 여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네. 결국엔 3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 월드컵 결승전 해트트릭이 퍼스트에 이어서 역사상 2번째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만 4골을 넘어서 지난 월드컵에도 골을 예. 넣었었기 때문에요. 펠레도 넘어서고 예. 역대 최다골 기록을 수립한 거죠. 예, 아직 이제 본인의 24번째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만 23세의 나이로 이제 이 월드컵에 많은 기록을 세웠으니까 네. 이제 은바페 시대가 열리겠다.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었던 활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반전은 뭐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압도를 했었죠. 프랑스가 거의 공격을 하지 못하면서 2골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초반에도 아르헨티나가 밀어붙였는데 이제 교체 카드 딱 넣었을 때 저기 예, 이제 예. 교체 표시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프랑스의 공격 위협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2골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계속 주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저기 위에 보면은 예. 아르헨티나가 교체 카드를 썼을 때 다시 이제 공격 위협 그래프가 올라가는 예. 조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였죠. 분명히 이번 월드컵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5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연장전에는 네. 추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보강도 되고 또 많은 선수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선수 교체가 분명히 경기에 미치는 네. 영향이 아주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대 득점 그래프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어쨌건 간에 결국은 승부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게 월드컵 역사상 3번째 이제 승부차기였는데요. 이 중 그 2번이 바로 프랑스였는데 하필이면 이 2번 다 프랑스는 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 월드컵이 1994년 미국 월드컵인데 브라질이 그때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 바조의 실축으로 이제 그렇죠.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거기서 마지막 그 실축한 선수는 예. 디리비오였나? 예. 그랬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워낙에 하늘로 날렸고 대회 내내 잘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사실 저 프랑스가 그 승부차기로 졌던 2006년 대회는 승부차기보다 오히려 지단의 박치기를 그렇죠, 더 많이 예. 기억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번 그 아르헨티나 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런 사건 없이 메시와 은바페가 첫 번째 키커로도 성공을 시키고 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너무 빛난 것 같아요. 근데 또 프랑스 선수들이 너무 어린 선수들이어서 그렇죠. 예, 예. 확실히 승부차기로 나설 때 좀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지난 유로 예. 때도 또 프랑스가 승부차기에서 좀 그렇죠. 떨어졌었죠. 예. 어쨌건 간에 예,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우승을 차지하면서요. 일단은 뭐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브라질을 꺾고 우승을 했었고요. 2021년. 예. 그리고 2022년 그 피날리시모에선 유럽 챔피언인 이탈리아한테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킬러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또 여러모로 스페인과 비슷했어요. 2010년 예. 스페인. 왜냐면은 월드컵 역사상 첫 경기에서 패하고 우승한 팀이 딱 이렇게 2팀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약간 그 느낌이 들었었어요. 2010년 월드컵 때 그 전 유로 우승팀인 스페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스위스와 첫 경기에 깜짝 패배를 당하면서 이거 스페인 뭐야 거품이야? 이제 벌써 그 너무 들뜬 거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패배 때문에 네. 정신 차리고 우승까지 갔고 사실 이번 대회 이변이 많았지만 가장 큰 이변은 그래도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그렇죠. 이긴 거였는데 그 이후 아르헨티나도 정신 차리고 점점점 네. 좋아졌다는 거. 엔소 페르난데스라던가 뭐 알바레스 같은 어린 선수들을 활용한 것도 컸었고 전술도 계속 바꿔가면서 예 그러면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좀 의미 있었던 게 그 사우디에 패배했던 경기장이 이 루사일 스타디움이었는데 그 네.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하고 긍정적으로 승화가 됐다. 네. 정말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완벽한 대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단은 브라질 5회,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4회에 이어서 이제 4번째로 많은 횟수가 된 거죠. 아직까지 3회 우승은
아르헨티나밖에 없습니다. 네, 프랑스가 2회에 멈추게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 우승을 도전하면서 유럽 두 팀이 4개 우승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요, 무려 172골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 그 단일 월드컵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1998년하고 2014년에 171골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나 메시, 음바페 이 둘의 공이 컸죠. 예, 메시는 7골 3도움, 음바페는 8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사이좋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1986년 당시 그 디에고 마라도나가 5골 5도움 10개 공격 포인트 거둔 이래로 단위 월드컵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라고 하고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을 정말 두 선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결승전이 더욱더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뭐 영플레이어상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탔는데요. 뭐 엔소는 워낙 이번 대회에서 좋은 활약들을 펼쳤죠. 뭐 이번 결승전만 하더라도 볼터치 118회 그리고 패스 성공 77회, 태클 10회로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현재 이적 시장 최고의 주가를 이제 보이는 네. 또 한 명의 벤피카의 큰 돈을 네. 안겨줄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월드컵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태클 최다에다가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최다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예. 예, 승부차기의 신. 예, 조금 얄미운 이제 세레머니를 하긴 했는데 예. 결국에 이제 네덜란드와의 그 8강전 때 선방이 정말 더 인상 깊긴 했지만 네. 이번 결승전에서도 또 한번 승부차기는 에밀리아노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요리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워낙에 페널티킥을 못 막으니까 예상대로 한 번도 방향을 못 맞추면서 무너졌고 여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은 결국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했을 때 있어서 그때 승부차기 선방이 상당히 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야신상을 받게 됐고요. 예, 골든부트는 음바페죠. 예, 8골을 넣으면서. 득점수와 같을 경우에 월드컵은 도움이 더 많은 선수에게 득점왕을 단독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3대1을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도움 네. 하나 더 있어서 메시가 그러면 다 갖겠구나 싶었는데 음바페가 귀엽고 예. 다 줄 수는 없다. 예. 내 골든부트는 가져간다고 해서 해트트릭으로 이제 골든부트 하나 챙겨갔어요. 거기다가 음바페가 무서운 게요. 토너먼트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토너먼트에서 여태까지 그 8골로 역대 최다 타이예요. 예, 뭐 결승전조차도 최고의 활약이고 예. 사실 튀니지전도 선발 출전했다면 뭐 골을 넣지 않았을까 예. 그럴 정도니까 앞으로 월드컵의 득점 기록이나 다양한 월드컵 기록들을 음바페가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2골이거든요. 만 예. 23세인데 근데 클로제 기록이 18골이잖아요. 예. 이제 뭐 한 번만 더 나가서 이번만큼만 넣어도 깨는 거예요. 예, 그냥. 다음 대회도 당장 깰 수 있고 뭐 이 네. 선수는 최소한 2번은 월드컵을 더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골든볼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뭐 이번 대회에서 뭐 가장 많은 슈팅, 가장 많은 유효 슈팅, 가장 많은 빅찬스 메이킹, 그리고 가장 많은 파울 획득, 그리고 가장 많은 골과 도움, 공격 포인트, 가장 많은 도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골,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찬스 메이킹, 두 번째로 많은 상대 박스한 볼 터치, 두 번째로 많은 상대 박스한 패스. 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골든볼은 아마 메시가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또 메시 선수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제 준우승하면서 골든볼을 받았는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골든볼 2회 수상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스칼로니 감독도 어쨌건 간에 상당히 뭐 전술적으로도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물론 뭐 결승전에서 교체 카드가 조금 늦었던 건 아쉬웠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경기가 흥미진진해졌잖아요. 그렇죠. 시시할 뻔했던 결승전을 긴장감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쨌건 간에 코파 아메리카와 월드컵을 동시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게 그 남미 감독은 그러니까 뭐 자갈로랑 그리고 파레이라에 이어서 역사상 3번째 감독으로 이제 등극하게 됐는데 이전 감독들은 전부 다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감독은 최초 코파 월드컵 2연패를 달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선수 출신 감독 코치들이 얼마나 이제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스칼로니 감독만 얘기하지만 뭐 파블로 아이마르 코치라든지 wal테르 사무엘 코치라든지 뭐 로베르토 아얄라까지 1980년대와 2000년대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핵심이었던 선수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또 선수들과 좀 큰형 같은 느낌으로 잘 지내면서 좋은 효과를 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40대 젊은 감독이니까 앞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보면 스칼로니 감독과 이 코칭 스태프를 찾은 것도 큰 성과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이번 대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별리그 단계 초반에는 좀 이거 카타르에서 열리는 대회 좀 우려들도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뭐 시설도 그렇고 다양한 스토리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재밌었던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 때는 솔직히 경기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즌이 아직 진행되는 와중에 그것도 휴식 시간도 없이 바로 예. 하다 보니까 경기 질적인 부분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변들이 그렇죠. 많이 연출되면서 예. 또 이제 그런 이변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토너먼트에 오니까 확실히 경기 수준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저도 재미있었던 대회였던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토너먼트에 오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휴식이 생기고 선수 좀 쉬니까 분명히 경기력도 올라오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집중력도 좋아졌는데 이변이 많았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강팀들이 다 올라오면서 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교체 카드 5장은 앞으로도 도리어 더 많이 해도 되지 그쵸.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변화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제 뭔가 승부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기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이긴 하지만 26명으로 엔트리를 늘리면서 또 선수들을 또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전에는 뭐 더블 스쿼드 정도, 한 자리에 2명 정도만 넣을 수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다쳐버리면 솔직히 한 명이 너무나 혹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명씩의 더 보결 선수도 생겼고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수, 다양한 전술 그리고 그 지치지 않은 선수들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축구가 바뀌어가는 게 역시 좋은 부분이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월드컵은 사실 32개국 체제가 아니긴 한데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특히 마지막 일정들이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피파도 계획을 바꿀 거라고 해요. 3가국은 늘렸지만 3개의 팀이 한 주에 속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4개 팀이 조별리그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팀을 많이 만드는 뭐 그런 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 월드컵도 뭐 이런 좀 그 좋았던 부분들을 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역시 메시 선수가 이제 약간 그 카타르 왕이 준 그 가운을 입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결국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마스크를 쥐고 뛰었던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한국인이라는 걸 떠나서도 이번 대회 아시아 팀들 돌풍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한국이 16강에 오른 과정부터 또 유일하게 한국 대표팀만이 경기가 끝났을 때 다른 팀의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그라운드에 있어야 했던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번 역대급 흥미진진했던 월드컵의 한 스토리를 담당했고 외신에서도 뭐 그 장면들을 다룰 정도였으니까 너무나 이제 재미있었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월드컵 4년이 남았지만 또 그 기간에 많은 또 축구 경기들이 있고 좀 기형적으로 시즌 중에 유럽 축구 리그 진행 중에 이게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월드컵이 끝나면 한동안 쉬거든요. 바로예요. 근데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바로를 떠나서 카라바오컵을 이틀 뒤에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대회를 통해 메시 선수가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 고트 논쟁을 끝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메시가 뭐 펠마메와 어깨를 나란했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그냥 마라도나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펠레는 저는 그래도 워낙 그 펠레가 기록들도 대단하고 월드컵 우승도 많이 했죠. 상징성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펠레를 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마라도나는 확실하게 넘었다. 이제는 펠마메가 아니고 펠메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월드컵으로 끝났던 이번 대회 정말 너무나 많은 감동과 스토리를 남겼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모든 이슈들 또 김현민 기자의 상세한 분석과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와 함께 계속해서 축구계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